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가끔 웃을 일이 있으면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준석 하고 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웃으면서 정보를 얻는 그런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관련 기사를 조갑제닷컴에 쳐 올릴 때 그 분류를 가끔 유머란에 합니다. 오늘 이것도 유머란에 올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성이 실종된 여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양성이 실종되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너그러운 제도입니다. 특히 생각이 다른 사람, 색깔이 다른 사람을 다 국가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대통령부터 비대위원장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3명이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서울법대 반장 선거를 보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 2일 BBS 불교방송 하민경의 아침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진행자가 여당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여당 대표로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굉장히 별난 분위기에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 당대표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오지 않는 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언론인 출신이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민비와 고종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민비와 고종, 민비 명성황후라고 그러죠. 그런데 명성황후라는 말은 민비 시해 사건 이후에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사후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민비는 아주 머리도 좋고 야심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대원군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종에 대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특히 인사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과 사를 좀 애매하게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책과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폭로가 나왔을 경우에 김건희 농단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수뇌부의 동질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현 황우여 비대위원장,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모두 서울법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윤상현 후보를 빼고 완벽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국민의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서울법대 출신은 미래 이야기를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법대라는 게 이게 미래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라는 게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공계, 특히 이준석 의원이 아주 밝은 IT 분야에 종사하면 자연히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죠.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특히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법대 출신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기본적으로 과거가 너무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은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윤상현 후보를 빼고 완벽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당이 엘리트주의적으로 비치고 있고 법대 출신들이기에 형사적인 문제만 다루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 목표가 야당 대표 감옥 보내는 게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서 원래 여당 또는 보수 세력은 경제발전, 사회안전, 튼튼한 안보 등의 가치를 보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재명을 감옥 보내겠습니다 라는 어젠더밖에 없다. 여기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보수 성향의 자유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보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보수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라디오 정격 시사에 출연해가지고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정치를 해온 보수적 성향의 자유주의자다 라고 말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행동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함축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보수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에 너무 중점을 두면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는데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었으니까 이거는 보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적 정책도 아니고, 그러나 이준석 씨는 보수의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보수적 가치다. 이렇게 된 거죠. 공정한 경쟁.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보수의 본류다. 지금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통일정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이다. 한동훈 후보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당대표로 2번 선출되었고 한 번 대선 후보로서 선출된 부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라는 것이 누가 지명해서 비대위원장 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선출된 당대표였기 때문에 한 위원장과 다르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도 이따가 홍 시장과 연락한다는 이준석 의원은 전화하면 홍 시장은 보수 진영 전반이 무너질까 걱정이 매우 크더라고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조금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라는 것은 좀 딱딱해요. 그러나 그것을 유머 감각으로서 감칠맛 나게 하면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